안녕하세요. 허여사의 여행상담실입니다. 여행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권, 비자, 그 다음에 환전, 그리고 또 로밍, 그리고 여행자 보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내용 들으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하시면 제 여행 상담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구독 설정하세요. 어디 여행지를 정하시고 이제 항공권을 구입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항공권 구입하기 전에 여권은 만드셨을 거예요. 일단 여권을 체크해 보세요. 왜냐면 의외로 여권 만료일이 다 됐는데도 공항 가서 내가 몇 달 안 남았네 이런 분이 많으세요. 여권 유효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권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6개월이 남았는지. 이제 여권을 새로 이제 처음 만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각 구청이나 그다음에 시청 이런 데 가서 만드시면 돼요. 보통 이제 구청에서 만드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여행 갈 때 제가 꼭 추천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반드시 꼭 핸드폰을 가지신 분들은 핸드폰에 어플을 깔으세요. 이게 해외 안전여행 국민외교, 외교부, 외무부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해외 안전여행 국민외교가 딱 있어요. 해외 안전여행 국민외교 이렇게 딱 핸드폰에 떠요. 패키지 여행 가시는 분들도 이거 꼭 깔으세요. 사고 같은 거는 예상치 않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행 중에 패키지 여행에서 낙오한 사람들 많이 봐요. 가이드가 자유시간을 줬는데 우리 가이드가 없어졌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 가시는 분들도 꼭 이거 깔으세요. 까시면 여기 비상시 이런 연락처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해외 안전여행의 든든한 동반자, 동행 서비스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국가 지역별 여행 정보가 있어요. 요즘 너무 인터넷이 정보가 많다 보니까 블로그나 이런 검색해 보면 많은 정보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최신 정보는 외교부 정보가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예요. 여행지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여행하다 보면은 내가 사는 지역 시시각각 변해요. 그리고 상황이 변하고 안전 조건이 계속 변하거든요. 근데 이 외교부 홈페이지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이 외교부 홈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나 이런 사람들이 쓴 그런 수필성의 글은 참고로 하시고 그런 재미로 읽으시고 항상 이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팔을 간다. 그러면 국가 지역별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도에서 보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여행정보 지도 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요일부터 특별여행주의보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거는 확인을 하고 가세요. 특히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 내 맘대로 그냥 어느 나라나 가면 되지가 아니에요. 이게 꼭 이거는 확인을 하고 여행 가시기를 정말 부탁드려요. 이거 정말 위험지역 빨간 이게 출국 권고나 이렇게 여행 경보 지역 이런 데 가가지고 사고 나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려는 나라의 여행 정보 여기를 보면은 이제 각 나라의 여행 전 점검 사항이 있어요. 안전여행 관련 정보, 사증 비자 이런 거. 그러니까 비자는 이 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비자는 전자비자, 서류비자, 무비자 이렇게 있어요. 무비자는 상호간에 이제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일본은 무비자예요. 비자는 여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크게 걱정 안 하고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비자가 필요한 나라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 같은 나라인데 전자비자가 필요한 나라는 전자비자를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가서 비행기에서 내려오고 바로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자비자가 필요한 나라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전자비자를 미리 받으세요. 그러니까 전자비자 받는 거는 이제 대행사 통하지 않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각 나라의 대사관이나 홈페이지가 있어요. 전자비자 신청하는 홈페이지. 미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전자비자가 필요하니까 미리 해서 등록하고 그리고 가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미국에 가야지 미국 입국이 이제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나라도 30일 아니고 15일. 베트남 무비자가 15일인가 그럴 거예요. 내가 이 외교부 홈페이지를 계속 확인하라는 이유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고, 옛날에는 베트남이 무비자 30일이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가니까 15일이 무비자예요. 그러니까 15일에서 하루만 더 있게 돼도 내가 전자비자가 필요해서 전자비자를 신청했어요. 근데 전자비자가 필요한 나라는 서둘러서 미리 전자비자를 받으셔야지,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날짜가 임박하니까 비자 신청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가지고 그 나라가 며칠까지 내가 머무를 수 있고 그 이상 머물 경우에는 전자비자가 필요하다면은 미리 신청하셔서 쓸데없이 돈 내는 거를 방지하세요. 미국 전자비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청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한글로도 이제 너무 신청하기 쉽게 잘 되어 있어요. 동남아나 이런 나라에 이제 우리가 전자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영어로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신청한 거를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전자비자가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허가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그거를 반드시 핸드폰이나 이런 데 저장을 해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재수 없는 경우는 입국하는데 거기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돼 가지고 이렇게 증명할 때 전자비자 종이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꼭 백업을 해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한 걸 명심하세요. 외교부 홈페이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외교부 홈페이지 보시면 국가 지역별 여행 정보도 참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리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대사관 연락처 이렇게 의료기관 연락처 해가지고 연락처들이 쫙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대한 이제 정보가 나와 있는 게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여행 여행지 금지지도, 안전여행, 영사 콜센터, 너무 이 외교부 홈페이지가 보다 보면 내가 감탄을 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렇게 완전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발 어디 여행 갈 때 누가 말한 거 듣고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런 게 너무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거 맹심하시고 여기 이제 참고하세요. 외교부 홈페이지를. 태국을 제가 검색을 해봐요. 국가 지역별. 태국을 이렇게 제가 이제 검색을 했어요. 태국이 이렇게 파란색에다가 빨간색인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국경 지역이거나 이렇게 약간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이제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태국 여행에 대한 이제 현지 문화 정보, 이런 거 현지 정보가 또 있어요. 교통 정보도 있고 현지 문화, 그 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 수칙.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 이거 다 읽어봐요. 방문객국을 존중하고, 태국은 이제 왕족 국가잖아요. 왕족 국가니까 그 왕족 이렇게 왕궁을 출입할 때 예의,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이 외교부 이 홈페이지가 제가 보면 볼수록 너무 좋고,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몸가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교부 홈페이지 잊지 말고 꼭 깔아가지고 그 나라 정보를 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 이제 여행 정보로 이제 환전에 대한 질문도 이제 많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여행을 가서 현지에서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절대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난번 댓글에 이제 여행을 처음 가시는 분이 있으셔서 정말 이게 이제 현지 입국도 어떻게 할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전 같은 것도 설명드려야겠다 싶어서 환전에 대해서도 이제 이번
이번 편에는 여행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은 제일 좋은 거는 각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거예요.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환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내가 은행에서 쌓은 그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대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거래하는 은행에서 내 등급만큼 우대를 해줘요. 그게 환율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빠서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환전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항에서 환전할 수 있어요. 환전을 어떻게 하면 좀 유리하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크게 없으세요. 큰 차이가 없어요. 공항에 또 이제 여러 은행이 있어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이제 좀 부스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거래하는 은행에 부스에 가시면은 내 여권이나 이렇게 내 신용카드를 찍으면은 우대 환율이 적용받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를 간다. 뭐 이렇게 자주 여행 가지 않는 지역 있잖아요. 뭐 태국,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돈이나 뭐 이런 베트남 돈 뭐 한 번 가고 다음에 또 갈 필요 없는 나라 돈을 많이 바꿔서 굳이 많이 남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 나라의 돈은 내가 생각한 이제 현금 쓰는 정도의 한 절반 정도만 환전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US 달러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US 달러는 현지에 가서 어디서 그 현지 은행에서 바로 이제 환전이 되거든요. 현재 화폐를 다 쓴 다음에 US 달러를 현지에서 환전해서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100만 원을 쓰겠다고 100만 원을 환전해 갔어요. 근데 한 80만 원 정도 쓰고 20만 원이 남았어요. 그 20만 원을 우리나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때 그 손해가 커요. 그 매수율과 매도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갈 때 싸게 환전한다고 신나서 많이 환전한 그 금액을 꽤 많은 금액을 돈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환전은 반 정도는 현지 화폐로 하고 반 정도는 US 달러로 환전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러면 US 달러 같은 경우는 한국 가져와서도 다음에 어디 뭐 미국이나 유럽 갈 때 또 쓸 수 있거든요. 돈이 남더라도 달러를 가져와서 내가 소장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달러는 다음에 언제든지 또 쓸 수 있고, 환율이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로, 나머지 금액 달러로 환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로 가시는 분들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달러로 환전해 가셔야 될 거예요. 패키지로 가시는 경우 현지 화폐가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자유시간에 거리 상점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조금씩 뭐 재미로 사고 거리 간식 같은 거 사 먹고 이래 때 보통 또 가이드들이 현지 화폐로 또 이제 내가 달러를 가져가면 작은 금액 정도는 환전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현지 화폐를 한 몇만 원 정도는 받고 가는 게 좋죠. 그렇지만 옵션이나 뭐 여행사에서 지침을 줄 거예요. 여행사에서 달러를 얼마 정도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 옵션이나 뭐 쇼핑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신용카드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다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신용카드는 한 2개 정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의 경우 이제 꼭 여행 가기 전에 체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카드의 경우는 국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를 해외에서 인터내셔널인지 아니면은 도메스틱 카드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사용하기 설정해 놓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외국에 나가서 사용 가능한 카드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카드로 결제할 때 그 현지 이제 가게에서 물어봐요. 달러로 결제할까요? 하나로 결제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는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로 결제할 때가 유리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현지 화폐로 결제할 게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가 결제하는 시점에 그 뒤에 현지 화폐의 가치가 오르냐 내리냐 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내가 물론 이제 한국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이렇게 한국 화폐로 결제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그게 시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뭐 아주 고가의 뭐 명품
몇만 불짜리, 몇천 불짜리 사지 않는 이상은 크게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아주 작은 돈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아끼고 싶으셔서 막 하시는 분한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여행 가서 그냥 너무 그런 게 신경 쓰시면 여행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큰 차이 없으니까 큰 금액 아니고 긴 여행 아니시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환전할 때 이제 내가 필요한 금액을 전부 다 현금으로 바꿔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요새는 신용카드, 카드로 결제하는 게 충분하고, 더군다나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가 다 이제, 호텔 사이트에서 미리 결제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로 거의 다 되니까 많은 현금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항에 가서 환전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핸드폰 없이는 거의 생활이 안 되잖아요. 로밍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모바일 로밍은 옛날에는 이제 막 도시락 사고, 도시락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 와이파이 공유기를 내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 거기에 여러 명이 같이 쓰고 이런, 요새도 있더라고요. 요새도 이제 뭐 여러 명이 갈 때 공유기 하나, 이렇게 도시락 하나 가져가서 여러 명이 같이 쓰기도 하고, 공항에서 또 그걸 기기를 대여받고 또 갔다 와서 그걸 반납하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eSIM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뭐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심카드를 넣었다 뺐다 했는데 요새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이 바로 내가 eSIM을 다운로드 받아서 현지 가서 바로 전화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저렴하기는 하대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쓰는 이유가, 요즘은 내가 각자 이용하는데 그 통신사의 로밍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eSIM만 해도 내가 가서 설정해야 되고, 그 현지 통신사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잘 안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마다 이제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각자 재수니까 제가 뭐 꼭 단정은 못 하겠는데, 뭐 eSIM 같은 경우는 내가 막 현지에서 안 되면은 답답할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그 통신사 로밍을 바로 해요. 그 통신사 요새 로밍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현지 가면은 그냥 바로 설정이 돼요. 내가 사용하는 기가량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니까, 그것도 저렴한 요금부터 이제 비싼 요금까지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큼 미리 이렇게 사서 쓰니까, 저는 제가 사용하는 통신사가 좋더라고요. 특히 여행 기간이 길 때 한 두 달까지도 되더라고요. 현지에서 카카오톡이나 SNS 정도는 충분히 할게 되고, 어디서나 잘 터지니까. 그리고 국경이 바뀌어도 어느 나라를 뭐 중국 갔다가 한국 갔다가 그 다음에 일본 가도 내가 한 달을 계약했으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 안에 여행 계획이 여러 군데 잡힌 경우는 각자 이용하는 통신사 로밍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유플러스 들어가면 해외 로밍 있어요. 해외 로밍 해가지고 맞춤 로밍 추천받게 해줘. 로밍에 대해서 딱 뜨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제 로밍 요금제 신청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용 가능한 요금이 쫙 나오고, 정말 잘 돼 있어요. 30일에 39,000원이에요. 4기가에. 그러니까 30일에 39,000원이면 내가 막 eSIM 카드를 껴서 내가 다운로드하고 뭐 이렇게 뭐 설정하고 이러는 거 신경 쓰는 거 보다 그냥 좋더라고요. 8기가 할 때는 63,000원, 10기가는 이거는 60일, 두 달에 8만원. 괜찮지 않아요? 저는 각자 통신사 로밍 제도를 활용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려요. 모바일 로밍 같은 경우도 내가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로밍 미리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지에 가서도 모바일 로밍 신청이 가능해요. 현지에서도 내가 모바일 로밍 신청하는데 가서 또 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 할 수 있고, 공항에서도 또 모바일 로밍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요즘은 정말 로밍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 모바일 로밍 하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환전하고 로밍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행자 보험을 드셔야 돼요. 여행자 보험은 사실 여행자 보험을 굳이 들 필요도 없어요. 면적을 쫙 뽑아보면은
사망할 경우에 뭐 1억에서 1억 보상, 2억 보상 뭐 이렇게 사망되고 한데 치료비가 뭐 아주 그한 경우는 뭐 2천만 원 정도 뭐 내가 현지에서 다쳤을 때 내가 내 돈으로 그냥 뭐 2천만 원 쓸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안 드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말 그대로 보험이에요. 만약을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은 뭐 그런 경우 없지만 옛날에는 현지 입국할 때 여행자 보험을 들었냐고 확인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사고가 나고 이럴 때는 여행자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꼭 병원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쳤을 때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뭐 이송비 그런 거 뭐 항공비 이런 것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행자 보험은 될 수 있으면 드시는 게 좋고요. 어느 보험사에 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는데 그것도 제가 뭐 추천을 뭐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못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화재 다이렉트를 그냥 어플로 깔아놓고 그냥 여기를 써요. 제가 보험사 이렇게 보험을 옛날에는 막 제가 아주 치밀할 때 그리고 이제 꼼꼼할 때는 제가 여러 회사 보험 금액을 제가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고 이제 제일 싼데 이런 데를 이제 좀 제가 선호하고 거기 들고 이랬는데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보험 금액이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고 보상 받을 때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신뢰가는 이 회사에 그냥 계속 들고 있어요. KB도 있고 뭐 많아요. 이게 근데 여기 각자 마음에 드는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드시면 되고요. 이게 실손보험에 들어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견적 낼 때 약간 다르게 내나 봐요. 저는 실손이 없어서 그냥 뭐 상관없이 그냥 보험에 드는데 실손이 들어있는 분들은 또 실손 든 만큼 그 보험료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병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또 보험료가 달라지기도 해요. 보상을 많이 받고 싶다 이러면은 요새는 이 여행자 보험도 어시스트라고 해서 특별한 또 보상을 많이 받는 보험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품은 이제 좀 보험료가 비싸요. 근데 이제 사고가 안 나면 보험료 날리는 거죠. 이런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매달 내는 것도 아니고 단기 일회성 보험이기 때문에 상품을 많이 고르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신력 있는 보험회사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험을 하나 드시고 여기 이제 해외여행자 보험을 하면은 견적을 낼 수 있어요. 이제 내 정보를 이렇게 하고 뭐 여행 날짜를 선택하면 삼성화재 다이렉트의 경우는 이렇게 실속 플랜, 표준 플랜, 고급 플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표준 플랜이 이제 53,570원 나와요. 실속 플랜을 넣으면은 22,480원 거의 반값이죠. 고급 플랜으로 하면은 9만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은 사망했을 경우 1억은 받을지 3억은 받을지 그 다음에 병원비도 이제 3천만원 받을지 5천만원 받을지 1천만원 받을지 내가 보상받는 금액의 차이예요. 근데 뭐 저는 그냥 실속 플랜으로 보통 들어요. 이게 그리고 뭐 소지품 분실에 대해서도 뭐 보험에서 보상 받는다고 하지만 옛날에 노트북 컴퓨터 같은 거 제가 한번 도난 당한 적이 있는데 보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으려면은 내가 그거를 이제 폴리스 리포트도 작성해야 되고 서류가 필요해요. 특히 물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품은 내가 아무리 좋은 가방도 내가 새거 금액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고급 플랜을 저는 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뭐 내가 물건을 분실하거나 이랬을 땐 그때는 폴리스 리포트도 꼭 챙겨 오셔야 돼요. 그 물건에 대한 보상받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너무 아깝고 이런 거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으니까 그 폴리스 리포트나 증명할 것들을 잘 챙겨오는 게 좋겠죠. 이제 보험도 이렇게 가기 전에 이 모바일로 이렇게 하시면 보험 드는 금액이 많이 싸요. 온라인 모바일 이제 보험 드는 거 하고 현장에서 보험 드는 거 하고 금액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들면은 이제 보험 약관을 종이로 이제 보험 약관을 받아요. 보험 약관을 받고 그 보험사 직원의 설명을 좀 듣고 하니까는 현장에서 드는 것도 조금이 좀 비싸기는 해도 처음 여행 가시는 분들은
공항에 가셔서 공항에 가면 또 그 보험 드는 데스크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하고 상담해서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위험한 운동하는 거는 여행자 보험이 안 돼요. 위험한 운동 하다가 다친 거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보험 적용 받고 싶으시면 보험 상담사하고 상담을 해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패키지 여행 가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패키지 여행은 가장 싼 보험을 들어주죠. 그러니까 내가 사망 보상 이런 거 더 받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여행자 보험을 또 따로 들기를 여행사에서도 추천을 드려요. 근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의료비가 싼 병원은 그냥 현지에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뭐 하면은 뭐 부담 없는 금액 같으면 상관없는데 뭐 크게 다치거나 이래서 현지에서 뭐 앰뷸런스를 타거나 이래서 돈이 많이 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여행자 보험은 꼭 하나 들고 가세요. 보험을 드실 때 약관을 꼭 잘 읽어보세요. 약관에 내가 이제 현지에서 다 부상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치해서 서류를 가져오라 그렇게 돼 있어요. 병원에서 진단서하고 내가 치료비를 낸 그 영수증 이런 거 꼭 잘 챙겨 오셔야 돼요. 그리고 현지에서 다쳤는데 현지에서 치료를 못 받고 다친 채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공항에 병원이 있어요. 공항에 의료실이 있으니까 공항의 병원에 가서 내가 현지에서 이렇게 다쳤다. 우리나라 그 진단서와 그 의료비 내역 이런 거를 받아오시면 괜찮아요. 여행자 보험에서 가장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큰 보험은 내가 안전하게 다니는 거예요.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서 그리고 안전한 거리로 다니고 위험한 데 꼭 가지 마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교통수단도 안전한 거 타시고 가장 큰 보험은 내가 안전하게 잘 다니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보험은 사후 처리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항상 여행 전에 항상 보험을 드는데 여행 갔다 와서 내가 보험금을 타지 않아서 탈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사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래요. 이상으로 이제 해외여행 가는 거 준비 과정을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이제 빠진 거 있고 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기시면 제가 댓글로 설명 더 많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동영상 만들 때 또 참고해서 해드릴게요. 꼭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다음 영상 만들면은 알림 받아가지고 같이 여행을 꿈꾸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봐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